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운동하셨나요? 요즘 저녁에 시원한 바람 불잖아요. 네, 가까운 데라도 아이들이랑 잠깐이라도 걸으시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공부 하나씩 시도하고 계시죠?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기특합니다. 네. 제가 해봤던 좋은 것들을 같이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를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같이 가지고 계셔서요. 하시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중요한 팁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협상의 기술입니다. 자기주도 공부 아이들과 계획표 짜고 분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다 협상이에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몇 장을 안 풀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푼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분량을 되도록 많이 늘리고 싶고 아이들은 분량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안 하던 과목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순간도 오고요. 안 다니던 학원을 이제 다니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요. 기존에 풀던 교재, 공부하던 교재에서 레벨을 높이거나 아니면 영단어 장을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기본 문제만 풀던 아이가 심화 문제를 풀고 심화를 풀던 아이가 최상위에 도전하고 할 때 아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왜 자발적으로 그걸 먼저 하고 싶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현행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요. 지금의 분량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을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라는 전제하에 부모는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그 스텝이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 아이의 수준과 속도를 감안할 때 어떤 정도의 다음 스텝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알아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와도 그것을 아이가 실제로 본인의 공부 과목으로 공부하는 교재로 활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아이들은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요. 이럴 때 제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일단 아이에게 새로운 더 어렵거나 더 많은 분량을 던질 때, 제시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하면 되게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더라, 유익하다더라,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더라 하면서 새로운 교재를 제시를 하면서 한번 어떨지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되게 쿨한 척.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처럼. 마음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막 굉장히 간절하죠. 네. 저거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어렵다고 하다가 때려치우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만 태어난 척.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너가 안 한다고 해도 난 크게 흔들리지 않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한 다음에 당장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대답을 하지도 않죠. 웬만해서는 아이들이 분량이 늘어나고 수준이 올라가는데 순순히 그 자리에서 네 어머니 한번 해볼게요. 저 도전해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없죠. 자,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든 이 아이가 이거를 오케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당장 흔쾌히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데요. 그런 아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던져놓고 기다리시되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엄마한테 말해줘 라는 말은 던져놓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일주일 정도를 줘요. 네. 이런 교재가 지금 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엄마가 알아봤더니 이 교재를 추천을 해주시는데 한번 봐봐. 그리고 생각해보고 이거 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말해줘. 결정해서 알려줘. 결정되면 말해줘.
하면서 일주일 정도,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요. 때로는 일주일 후에 아이가 말하기를 기다렸는데 말을 보통 하지 않죠. 그러면 슬쩍 물어봅니다. 생각해봤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그제서야 부랴부랴 생각을 하거나 혹은 뭐 오며 가며 한두 번 정도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제가 이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면서까지 굳이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아이와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 새롭게 해야 되는 과제를 처음 받았을 때 무조건 거부감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을 하라고 하면 싫어. 힘들어. 나 지금 하는 것도 어려워. 나는 교재를 추가하고 싶지 않아. 나는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거부감이 섞인, 불만 섞인 부정적인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찬찬히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왜 이걸 권했을까? 그리고 이걸 권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이거를 하는 게 어쩌면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는 게 정말 유리할 수도 있어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아이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답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 내리기를 요구했을 때보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을 때 비록 아이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지 않죠. 까먹고 지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그래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마지못하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은 협상을 할 때 긍정적인 답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런 대화법의 장점은 아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삶의 어떤, 이건 지혜죠. 삶의 원칙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만 10분이라도, 다만 하루라도 생각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할수록 당연히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덜렁거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하루 정도의 시간은 들여서 그 시간 내내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결정을 해서 그것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한 번 더 곱씹을 기회를 가질수록 좋은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무언가를 결정하기를 종용할 때 시간을 주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즉시 당장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해 본 후에 결정을 해도 된다. 그럴수록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그냥 일상생활에 이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할 기회를 얻는 시간을 통해서 몸으로 흡수하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제가 때로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결정을 종용할 때 제가 깜빡하고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라는 그 멘트를 뺄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많이 까먹죠. 그러면 이제는 이런 식의 대화법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내일 얘기할게. 생각해보고 나서 천천히 얘기할게. 천천히 결정할게. 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그것이 얘네들한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답을 얻기를 절대 재촉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재촉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미리 알려주고 여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라는 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먼저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을 하지 않을 때는 너 왜 말한다놓고 대답 안 해?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봤어? 하면서 아이가 결정할 시간을 줬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 타이밍이 왔다라는 사실을 톡 건드려줘서 아이가 이제는 급하게 생각해서라도 결정을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쪽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초등 저학년 때나 애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오지 점점 만만치 않고요. 사춘기가 그 절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라는 전략을 씀으로써 아이에게는 실제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부모는 긍정적인 답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생각해보고 다음 주까지 알려줘. 생각해보고 주말까지 알려줘. 지금 자리에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점점 더 협상에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